마블 코믹스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 앤트맨을 아시나요? 앤트맨은 피 입자를 이용해 몸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개미와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히어로입니다. 실사화되어 개봉된 앤트맨은 믿고 보는 마블이라는 말처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2018년 7월 개봉한 앤트맨에서는 앤트맨인 스칼렛과 양자 영역에 들어간 제닛 반 다인이 연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의 배경에는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양자역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들의 세계, 아주 작은 세계의 운동법칙에 대한 이론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일상세계와 동떨어진 학문이었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이제는 양자의 성질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고 있죠. 양자 컴퓨터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정보 처리에 직접 사용하는 미래형 최첨단 컴퓨터라 보면 되는데요. 기존 컴퓨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기존 컴퓨터 역시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지만 아무리 속도가 빠르더라도 정보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정보의 최소 단위인 비트 0과 1을 동시에 구현하는 큐비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한꺼번에 놓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보다도 무려 1억 배나 빠른 컴퓨터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응용도 다양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비트 단위 이진법을 이용한 현재 슈퍼컴퓨터의 정보 표현 방법은 10개 비트의 모든 경우를 병렬 처리로 연산할 때 1024개의 비트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에 반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로 10개만 있으면 됩니다. 복잡한 물질의 성질을 알아내기 위한 계산에서는 슈퍼컴퓨터로는 알고자 하는 성질에 대해 모델링을 한 후 실제 계산해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수만 충분해지면 모든 것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계 주요국들은 양자 컴퓨터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죠. 구글이나 IBM은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크게 보도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부분 비공개로 기술 개발 로드맵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죠. 미국 정부의 양자 컴퓨터 관련 프로젝트에는 연구원 참여도 까다로우며 심지어는 미국 국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한국인의 엉뚱한 아이디어가 미국 물리학회의 석학회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업계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학회에 따르면 뉴욕주 요크타운 하이츠에 위치한 IBM 왓슨 연구소 소속인 백하니 박사는 최근 미국 물리학회의 석학회원인 펠로우로 선정되었습니다. 5만 명에 달하는 미국 물리학회 회원 중 펠로우는 학술 업적이 탁월한 0.5% 석학위기만 주어집니다. 백하니 박사는 지난 2011년 엉뚱한 아이디어로 양자 컴퓨터 초창기 난제 중 하나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 학계의 최대 관심사는 양자 컴퓨터의 중심부인 큐비트에 사용되는 불안정한 양자의 고정 시간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결맞음성 시간으로 불리는 양자의 고정 시간은 1마이크로초, 즉 100만 분의 1초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학계의 연구 방향은 양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큐비트를 구현하는 초전도 회로의 크기를 줄이고 회로에 사용되는 재질의 순도를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 박사는 오히려 회로의 크기를 늘리는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회로 표면 면적이 넓어야 노이즈가 줄어든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죠. 학계에서는 너무 엉뚱한 아이디어다 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실제 백 박사가 새로 설계한 초전도 회로에서 양자의 고정 시간은 60배가 늘어났습니다.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학계에선 백 박사가 설계한 초전도 회로가 양자 컴퓨터 연구에 미친 영향을 진공관 컴퓨터가 기계식 릴레이 컴퓨터 시대를 끝낸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 박사가 설계한 회로는 업계 표준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해당 소식에 각국 네티즌들은 양자 세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저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알 것 같다. 많은 엘리트들이 아니라고 할 때 소신 있는 아이디어를 낸 백 박사는 천재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봤을 때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머리가 매우 좋다. 유전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녀에게 외계인이 하나의 힌트를 준 것이 아닐까?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하니 박사는 큐비트 초전도 회로의 면적을 넓히자는 아이디어를 낸 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간단한 아이디어였지만 당시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결맞음 현상은 회로 표면에 막에 형성된 미세한 노이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회로를 크게 만들면 노이즈도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였죠. 그러나 자신의 계산으로는 회로를 크게 만들면 노이즈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백 박사는 동료들로부터 자신이 아니면 그런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은 거의 필수적으로 양자 컴퓨터 개발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앞서 나간 기업은 구글과 IBM인데요.
미국을 방문 중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IBM 연구 부분을 총괄하는 이곳은 한때 의료와 건강 쪽 연구에 집중했으나 지금은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곳을 방문하고 너무나 놀란 것은 상용화가 멀었다고 하던 양자 컴퓨터는 이미 상용돼 있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양자 컴퓨터 시대는 이미 와 있다며 의미 있는 실험을 해볼 수 있는 65큐비트짜리 프리미엄 유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글로벌 기업 등 170곳이나 된다는 IBM 부사장의 브리핑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한국은 조금 뒤처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 IBM은 삼성과 성균관대학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최근엔 연세대도 함께할 계획임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G와 반도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5G 시대에 한국에 한 수 밀렸다고 생각한 일본은 은근히 그 다음 시대의 양자 컴퓨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움직임에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최근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도 많이 뒤처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발표된 논문을 보더라도 한국에선 양자 광학 분야는 강세이지만 양자 컴퓨터 분야 논문은 적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베일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한국도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표에 의하면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2년에서 3년 정도인데요.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큐비트부터 매니의 양자 프로그램 언어까지 연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와 국방 등 공공 분야의 적용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MV 다이아몬드 방식의 큐비트를 만들고 있고 표준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큐비트, 중성 원자 큐비트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5G와 반도체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기술력을 자랑한 만큼 추후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도 제대로 두각을 드러냈으면 합니다. 엉뚱한 아이디어로 양자 컴퓨터 초창기 난제 중 하나를 해결했다는 백한희 박사는 컴퓨터는 수단이지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며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무슨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응용을 하는 영역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한국은 IT 강국이기 때문에 조금 뒤처지더라도 금방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많은 학자들이 활발히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속화하고 양자 컴퓨팅에 대한 잠재력이 알려지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머신러닝과 최적화 등의 뛰어난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교통 혼잡 문제의 해결과 신약 물질의 탐색, 금융 포트폴리오의 수립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이처럼 양자 컴퓨터는 21세기 현존하는 최고 과학기술의 집약체이자 최고의 미래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열 수 있는 미래는 무궁무진합니다. 광합성의 작동 원리를 밝혀 빛과 물, 공기만으로도 녹말을 무한히 생산해 지구촌 식량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나 소재 개발에 일일이 화학적 합성이나 제조를 해보지 않아도 신물질을 찾아낼 수도 있죠. 10억 개의 dengue 치료제 후보 물질 중 유효 물질을 찾는데 5분이 걸렸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방이나 대테러 정보 암호 해독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입니다. 신기술의 대항해 시대나 다름이 없죠. 과거 멀리 떠난 배들이 세계 곳곳에서 진귀한 물건을 가져왔던 것처럼 오랜 기간 연구한 과학기술들이 엄청난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산다는 건 어쩌면 정말 큰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